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아까 페이지를 넘기라고 했는데 죄송하고요. 다시 몇 쪽을 넣냐면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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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1쪽에 가보면 이제 로마 글자로 큰 3번이 나와요. 자, 큰 3번에 가보면 신고 내용의 검증하고 나왔어요. 자, 요 신고 내용의 검증에 가보면 방갈로 1번에 새카만 글씨로 국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번에 가니까 뭐가 냐면 신고, 관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 가보면 거기에 이제 세무, 관서에 장하는 얘기가 나와요. 요 주어가 3개예요. 그래서 요 주어 3개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를 보는 건데,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구한테 해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관계없어요. 만약에 남구에 있는 요 대상에 해당이 되면 누구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남구청장. 그럼 이 가격이 제대로 적정한지 안 한지 제일 먼저 누구가 알아요? 남구청장. 그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누구가 제일 먼저 하냐면 남구청장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2번에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누구가 제일 먼저 안다는 얘기예요? 남구청장. 다른 말로 누가 돼요? 신고관청. 자, 그러면 그게 위에 올라가니까 국정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그러면 이 구축 운영한다는 거는 크기로 봤을 때, 사이즈로 봤을 때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게 사이즈가 더 커요. 이게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게 사이즈가 더 커요. 구축. 그래서 구축 운영을 누구가 하냐면 국장이 합니다. 그러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세무, 관서의 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느냐 하면 나중에 뭐 하려고? 세금 내라. 이해됐죠? 그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거기서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기면 112쪽에 가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자, 여기가 뭔 단어가 나오냐면 정정신청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변경신고란 단어와 해제 등의 신고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따 외우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저쪽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이나 지위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야가 뭐를 했다는 얘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뭐가 나와요? 신고 필증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 며칠 안에 해야 돼요? 30일. 자, 그러는데 이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 안 된 상태?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정정신청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 필증을 받아놨는데 여기서 글자를 잘못 적은 걸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정정신청. 고치는 거. 상황이 바뀐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변경신고. 계약이 중간에 해제 무효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이게 해제됐을 때 이게 뭐가 냐면 해제 등의 신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정정신청과 변경신고와 해제 등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는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되기 전이에요? 되기 전. 당연한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1번 잘못 기재 된 거에 요 신고 필증에다가 빨간 줄 2줄을 긋고 고쳐서 제출하는 걸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정정신청. 이게 잘못 기재한 게 이런 거. 그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188제곱미터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근데 나는 188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신고 필증에 보니까 뭐랬어? 198. 글자 하나 잘못 적었다고. 내가 신고를 198로 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자를 잘못 적어서 뭐가 돼요? 198로 적어요. 요런 걸 고치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정정신청. 그럼 요 잘못 기재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사항일까요? 경미한 사항일까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알고 난 상태에서
정정신청의 대상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정신청의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외우냐면 이게 당대지중 플러스 돈 없다. 돈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에 관련되는 얘기가 없다고요. 거래 금액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는 당대 지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에서 떨어졌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어디에 관련되는 내용이냐면 이게 당실, 계대, 중조를 우리가 신고를 했잖아. 신고한 내용을 잘못 적은 게 뭐냐면 당대 지중인데 요 당은 당연하게 뭐에 관한 거냐면 거래 당사자예요. 그 거래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중요한 사항은 안 돼요. 살고 있는 집원을 잘못 적었거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요 대는 뭐냐면 대상 부동산에 관한 거예요. 이 대상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 중에 면적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죠. 요 위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지목을 글자를 잘못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관련되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거래 지분이 지분을 잘못 적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분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따지면 거래 지분 뭐가 냐면 비율이 되는. 그럼 이게 지분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면 이걸 지분 비율로 따면 이게 뭐 0.5가 되는 거고 이건 0.33이 되는 거고 0.25가 되는데 여기는 숫자를 잘못 적은 거예요. 이게 지분 비율이.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사무소. 이게 사무소에 관련되는 거, 이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연락처를 잘못 적거나, 마찬가지로 집원을 잘못 적거나, 요런 거를 잘못 적는 걸 갖다가 고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정정신청. 그래서 이게 돈 없다는 말은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사항인 거래 금액을 바꾸거나,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지급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지중 플러스 돈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변경신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바뀌는 것도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에 당대 지중 플러스 돈 없다가 이제 잡히면 그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잘못 기재가 된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따서 이건 뭐냐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 상황이 바뀐 걸 갖고 면적을 갖고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땅을 몇 제곱미터를 사냐면 188제곱미터를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188제곱미터로 했어요. 신고 필증에도 뭐라고 하냐면 188제곱미터로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땅을 뭐냐면 10제곱미터를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10제곱미터 계약 체결을 또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면 합의를 하면 돼요. 그게 편할까? 그냥 이걸 숫자를 198로 하는 게 편할까? 198. 이거는 잘못 기재한 거. 이건 뭐가 된 거? 상황이 바뀐 거.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변경 신고를.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변경 신고 대상은 지금부터 저를 잘 봐요. 이거는 정말로 막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변경 신고의 대상으로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됐죠? 면적. 잘못 적었을 때는 뭐가 되느냐면 정정신청. 상황이 바뀔 때는 뭐가 돼요? 변경신고. 자, 그런데 이 땅을 누구가 샀느냐면 3명이 샀어. 아니, 4명이 사야 되네. 왜 4명이 사면 지금 여기 3분이 앉아 있으니까 나하고 4명이 산 거야.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4분의 1. 자, 요거를 188제곱미터를 4명이 샀어요. 요 앞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샀어요. 자, 그런데 요게 10제곱미터가 더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만세를 불러야 돼. 왜? 난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근데 10제곱미터를 요게 이제 요 3사람이 더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제 면적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냐면 지분이 바뀌어. 이제 계산도 못 해. 어쨌든 지분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분이 바뀌면 저절로 뭐가 바뀌냐면 지분 비율이 바뀌어. 지분이 바뀌었으니까 지분 비율이 바뀌어야지. 지금 3개로 늘어났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얘기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4번째 가보면 뭐가 냐면 조건과 기한이 바뀌었을 때 이것도 뭐의 신고에 대상이면 이제 변경 신고의 대상이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면 거래
가격 또는 거래 금액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얼마짜리였냐면 처음에 30억짜리였어. 아이씨, 계산하기 더 쉽게 40억으로 가는 게 좋겠네. 처음에 40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땅값이 막 올라가는 시기야. 그럼 이게 40억짜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 중에 4억을 우리한테 돌려주고 4억을 위약금으로 주더라도 땅값이 더 올랐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야한테 가서 살살 가서 빌어갖고 우리가 8억은 다 더 줄 수는 없고 조금만 더 주고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그럼 뭐가 바뀌냐면 거래 금액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신고의 대상이라고? 변경 신고의 대상. 정정 신청은 왜 아니냐고?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못 외우더라도 이쪽에 돈 없다만 알면 이건 상황이 되게 되는 거야. 자, 이 돈이 바뀌니까 이제는 중도금과 잔금을 너무 길게 둬야 돼요? 빨리 치러야 돼요? 빨리 치러야 돼요.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이 바뀔 수도 있죠. 저절로 따라온 게. 돈이 바뀌니까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 이런 것도 봐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변경 신고에는 들어가지만 정정 신청에는 안 들어가. 뭐가 없으니까? 돈 없어.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보니까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이에요. 자, 그래서 7번에 가니까 공동 매수의 경우에 매수인의 변경인데 이건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런데 우측에 가보니까 갈로 안에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제외되는 것만 되고 그러면 이건 결국 뭐는 안 되느냐면 추가와 교체라고 하는 것은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4명이 사니까 뒤에 있는 2사람이 열받는 거야. 내하고 더 친한데 나는 살짝 빼고 저들끼리만 하다니 나를 끼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거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뒤에 2사람이 뭐라 하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 약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빠질게 우리 쌤이 들어가세요 라고 바뀌는 게 뭐가 돼요? 교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오로지 뭐만 되느냐면 여기 있는 4사람 중에 마음이 약하니까 그럼 나도 빠질게 너들 둘이가 2분의 1씩 해 라고 하는 건 무슨 신고냐면 변경 신고의 대상이에요. 추가와 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제외만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8번은 위에 있는 7번과 논리가 똑같아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면 이쪽에 있는 변경 신고로는 주안점을 주면 안 돼요. 먼저 주안점을 어디에 넣으면 정정 신청을 정확하게 알면 변경 신고는 어느 정도 알아요. 여기에서 당대 지중 플러스 뭘 없다면 하면 돼요? 돈 없다를 알면 이쪽이 상당 부분이 따라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느냐 하면 해제 등의 신고가 남았어요. 이놈의 해제 등의 신고가 또 어디 말이 나오냐면 우리 교재에 112쪽에 제일 위로 가요. 112쪽에 안 넘어가고 제일 위에. 자, 옛날에는 옛날 그래봐야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이에요. 자, 옛날에는 해제 등의 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냐면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2개 다, 여기 있는 요 정정신청과 변경신고는 뭐가 되면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해제 등의 신고는 이제 바뀌었어요.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아니면 30일 안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래 아주 유력한 시험 지문이에요. 아주 유력한 시험 지문이에요.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가 우리가 4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글자가 4개가 나왔어요. 제일 위에 뭐가 나오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왔어요. 우리 요약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정정 신청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변경 신고가 있어요. 뭐냐면 해제 등의 신고가 있어요. 요 4가지 중에 하여야 한다가 몇 개예요? 2개. 뭐와 뭐?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해제 등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거 해야 돼요. 야는 할 수 있다. 이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은 며칠 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공통적이에요. 이건. 자, 그래서 요것도 원래 시험 지문에서 아주 유력한 지문이에요. 아주 유력한 지문이에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반드시 답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5개 지문 중에 1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책을 넘겨서 뭐를 보느냐 하면 114쪽에 가봅니다. 114쪽.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했을 때 여기가 3개가 나와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번째가 뭐냐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자, 우리가 일단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외우는 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거조차가 이제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짜증이 나요. 자, 여기 있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사유가 몇 가지냐면 요 세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요미방자라고 외워요. 자, 취득가액 그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는 이거 뭐냐면 이거는 거짓 신고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거짓 신고예요. 그럼 이 거짓 신고를 누구가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신고를 하든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하든 이게 계약의 신고 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짓 신고를 하든 이거 하다가 잡히면 요건 뭐가 되냐면 취득가액이 뭐가 돼요?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14쪽에 쉬운 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박스 밑에 가니까 방갈로 3번이 나왔어요. 그죠? 자,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뭘 했어요? 거짓. 자, 그럼 밑에 것도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뭘 했어요? 거짓. 결국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결국은 뒤에 있는 단어가 뭐가 나오든 야는 뭘 하냐면 거짓 신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신고를 하다가 잡히면 뭐냐면 취득가액 100분의 5예요. 그럼 우리는 취득가액 100분의 5는 뭐라고 일단 머릿속에 올려야 돼요? 거짓 신고. 자, 그 다음에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여기까지 봤어요. 자, 요미가 누구라 그랬어요? 귀여운 조카야. 야가 너무 귀여워해줬더니까 버릇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요미방자. 그럼 여기 요거가 뭐냐면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예요. 자, 요거는 미신고자예요. 미신고자란 얘기는 계약 체결부터 며칠 내야 돼요? 30일.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방금 뭐 하냐면 방조한 자예요. 방조한 자. 거짓 신고를 하는 걸 보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사람도 이거 잘못해. 우리 옆에서 나쁜 짓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처벌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는, 자, 요 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자, 이게 뭐냐면,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라는 거예요. 요 단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 그럼 여기에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가 어디에 나오면 여기에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에 가보면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가 나와요.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건데 남들은 전부 얼마에 사고 팔았냐면 4억에 사고 팔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걸 얼마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하냐면 3억에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차이가 나요? 1억. 자, 그러면 남구청장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착한 짓 한 것 같다, 나쁜 짓 한 것 같다? 나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갖고 선생님께서는 남들은 4억에 사고 팔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제주도 좋지 3억에 사셨으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냐면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3억을 어디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억을 만들어서 매도인한테 3억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인은 이 3억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가를 증명을 해야 돼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돈이 3억이 나왔다, 더 나왔다? 너무 어려운 건물 같다, 그죠? 더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돈이 매트리스 안에 10년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놨으면 안 나오겠죠? 그렇죠? 현금 갖다 줬으면. 근데 이런데 현금만 갖다 줬다고 해서 증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위에서 쳐다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다가 잡히면 뭐가 되냐면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해되죠? 그런데 요 자료가 아닌 것은 뭐가 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거래대급 지급증명자료는 얼마짜리예요? 3천만 원. 거래대급 지급증명자료 외 자료는 뭐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또 하나 2번과 3번이 3천만 원이 더 나와 있어. 뭐냐면 허위 가장 신고자.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보자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허위 가장 해제 신고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팔려서 안 팔려서? 안 팔렸어. 안 팔렸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집이 팔렸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을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해제가 됐다고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허위 가장 신고자나 허위 가장 해제자도 뭐가 되느냐, 해제 신고를 한 사람도 뭐가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차이를 뭐를 느끼냐면 허위 가장 신고자와 허위 가장 해제자와 거짓 신고자가 어떻게 달라요? 이게 구별이 돼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지 취득가액 그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인지 구별이 되지. 허위 가장 신고자와 허위 가장 해제 신고자는 뭐예요? 계약이 됐거나 해제가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되었어. 근데 이거는 진짜 거래가 되었어 안 되었어? 되었어. 사억에 되었는데 이걸 거짓말로 신고하는 거란 말이야.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요거는 거래가 되기는 됐는데 금액을 뭐라 해야 거짓. 야는 안 된 거를 된 것처럼. 여기에 해제가 안 되었는데 해제가 된 것처럼. 이건 뭐가 된다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총 몇 개예요? 3개. 3개예요. 그죠?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허위 가장 신고자, 허위 가장 해제 신고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가 된다고요? 요미방자.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는 뭐가 돼요? 거짓 신고자.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 자, 오늘 나눠준 유인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건 정확하게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 반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며칠 있다가 줘요? 지체 없이. 3번 매매 대상 부동산 관리이고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 때에는 대상 권리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리하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 다른 말로 누가 돼요? 신고, 간청. 자, 4번 직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누구가 해야 돼요? 국가 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와 내용이 다른 내용이 하나 돼서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직거래를 할 때는 원칙 거래 당사자가 공동, 예외는 이제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국가 등이 일방인 경우 국가가 하여야 한다를 이제는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누구 때문에 틀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금 어려운 게 아닌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볼게요. 2번 가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가? 국장.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사람은 세무, 관세장.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간청의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뭐가 돼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었죠. 거래 대급 지급 증명 자료 허위 가장 신고자, 허위 가장 해제 신고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똥림이 3번 공동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금방 배웠으니까 답은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본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면적, 지분, 지분 비율, 조건과 기한, 금액, 중도금, 잔금, 공동 매수인의 매수인의 변경인데 이거는 감소는 되고 추가와 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린 답은 몇 번이라는 뜻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뭐 했어요? 요구. 그럼 요구는 뭐냐면 어디서 가져오냐면 요미방자. 뭐가 돼요? 요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대상 면적의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만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오늘 설명에서는 살짝 빠졌어요. 자, 빠져서 우리 요약집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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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박스에 가보면 5번. 동그라미 5번. 거래 가격. 부동산 등의 면적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떻게 해요? 첨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이걸 설명 안 했느냐 하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연습을 계속 시킬 텐데, 자, 우리가 보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지금 마지막 문제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금방 공부를 했으니까 1번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어. 그쵸? 맞는 말이야. 자, 2번 문제 대충 알았어요? 정확히 했어요? 정확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그냥 틀렸어요? 확실히 틀렸어요? 확실히 틀렸어요. 요걸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 확실히 틀렸으면 밑에 거를 읽지 않아야 돼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5번이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금방 우리가 정확하게 안 보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문이 1번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슴이 콩덕콩덕.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거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세모. 그럼 이 세모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야가 완벽하게 다 틀리면 답이 야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야가 다 맞으면 또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야도 세모고 야도 야도. 찍는 게 아니라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진짜예요, 진짜. 이게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번에 명확하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 5번을 다 읽으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이게 공감이 돼야 돼. 근데 이건 아직은 이런 단계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친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은 밑으로 안 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걸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다. 1번에 확실하게 X가 딱 되어 있었어. 틀린 것에서 1번이 틀려서 답을 했어. 그럼 여기가 깨끗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답을 맞춰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경우가 얼마나 나온지도 봐야 된다는 거야. 거의 없어요.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공부가 된 사람은 1번이 정확하게 답이면 밑에가 깨끗해도 답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확실하게 답을 해놓고 밑에 X, O 다 했으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한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 안 듣습니다. 앞에 있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는가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믿느냐 하면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답지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것이지 제가 앞에서 수업 시간에 요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다 따라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거든. 근데 그걸 빨리 버려야 돼. 그걸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 교수님이 한 말 중에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게 나오면 고민하지 않고 세모를 한번 하겠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여기 모의고사 치고 나서 답지에 세모되어 사람이 있는 거 한번 보자고 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점수가 나오냐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막히니까 안 나오지. 이런 거를 무시하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연습.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과연 이번 모의고사 칠 때 여러분들 나중에 답지를 보고 반성을 한번 해보고 이걸 내가 알았는데 왜 틀렸을까? 왜 시간이 모자랐을까? 라고 보면 제가 한 게 결국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했냐면 뭐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는 무조건 최소한 시험 문제가 2문제예요. 많이 나오면 3문제도 나와요. 그럼 이번에 모의고사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를 안 했고 경향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여기서 무조건 2문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웠는 걸 많이 틀리는 건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가 어디에 가느냐면 요약지 120쪽 갑니다. 120쪽.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약집을 갖고 뜬금없이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낌은 2개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하니까 공부 내용이 훨씬 더 쉽다라는 느낌이 받은 사람은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익숙해져야 돼.
이 책은 우리가 시험 치러 갈 때까지 공부하는 책이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인데 여기다 너무 많이 적지 마세요. 적지 말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줄을 끌 때는 사실 줄 끌기 없어요. 줄 끌기 없어요. 그만이 정리해놨대. 거기다가 또 줄 끊고 아니 그냥 하는 얘기요. 자기하고 눈 마주쳤다고 본인하고 눈 마주쳤다고 자기 보고 하는 본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은 거의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적을 때는 깨끗하게 쉬는 시간에 옮겨 적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왜? 이제 시험 치러 갈 때까지 계속 이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도 이제는 복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1번 문제가 틀렸으면 우리 요약지 페이지를 딱 펴갖고 이 요약지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또 보는 거예요. 답이 여기에서 없는 가능성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3%도 안 돼요. 거의 다 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틀린 문제면 자기가 틀린 곳에 밑줄 하나 끊고 이렇게 해야 다음에 이걸 공부를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 밑줄 그어보면 나중에 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여기다 색칠하지 말라고. 자, 그냥 전체를 보고 하는 얘기야. 누구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120쪽. 자, 120쪽. 자, 120쪽에가 뭐냐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이건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목이 뭐냐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취득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양도하는 것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게 이게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외국인 여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등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이 뭐가 돼요? 외국인. 근데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 이중 국적자는 어떻게 해요? 물어요. 그런 거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진짜예요. 아니 이중 국적자는 저도 몰라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시험 문제 출제위원도 절대로 그런 위험한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출제위원은 가장 기본을 뭐를 갖고 있냐면 법전을 옆에 두는 거예요. 법조문을 옆에 두고 출제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옆으로의 문제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갖고 답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만 나중에 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국적자는 걸 시험 문제를 냈을 때 그 법조문을 어디를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이중국적자 어떻게 하냐. 야, 정말 기발한 아이들, 기발한. 그죠? 너무너무. 이거보다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숫자가 뭐가 나오면 무조건 외국인이냐면 2분이 나오면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 등에 들어가요. 근데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하더라도 그 종업 원수가 2분의 1이 넘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돼요. 자본금의 2분의 1이 외국인이 갖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은 외국인이 갖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인 사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과거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야. 어느 기업이 자본금이 2분의 1이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그 외국인에 해당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회사가 자본금이 2분의 1이 외국인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한테 왜 물어? 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 시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말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뭐? 외국인. 외국 법령에서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뭐? 외국인 등.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2분의 1이 나오면 뭐? 외국인 등. 그걸로 끝이야. 그 이상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공부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 대상이면 뭘 하면 신고를 해야 돼.
허가 대상이면 뭘 내야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허가가 더 센 거예요? 신고가 더 센 거예요? 허가가 더 센.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허가 대상이 아니면 뭐냐면 신고를 한다는 말이 나와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편리상 요거를 이제 신고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신고란 것은 이게 외국인이 있는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계약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계속 보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은 매매도 계약이요, 증여도 계약이요, 교환도 계약이요. 요를 인해서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취득했을 때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 계약 체결. 요걸 며칠 안에 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냐면 요게 60일이에요. 60일인데 여기 요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고나 허가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신고나 허가의 대상은 전부 누구한테냐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위반하면 여기 뭐가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300만 원 이하가 돼.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깔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두 번째 계약 외로 갑니다. 계약 외는 매매나 증여나 교환은 계약이니까 나머지가 계약 외가 될 텐데 이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이 경매, 환매, 상속, 판결, 법인의 합병.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앞에 있는 글자를 외워서 경화의 쌍판떼기 합병 이렇게 돼. 그렇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요 기준이 뭐가 되면 여기에 취득일이에요. 요 취득일로 또 몇 월이냐면 요거는 6월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야 되는데 요걸 하지 않으면 여기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까지만 봐도 이게 뭐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진짜 별거예요. 왜 별거냐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가다가 계약 체결일 자리에 뭐가 되면 취득일. 요게 계약 체결에서 60일 자리에 뭐가 냐면 6월. 잘 오다가 300만 원 가야 되는데 100만 원. 그러니까 곳곳이 틀릴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외워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계속 보유는 뭐냐면 요게 원인이 국적 변경이에요. 자, 국적 변경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이게 외국인이 돼. 근데 외국인이 될 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가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 이게 좀 야가 외국인이 돼서 요 기준이 뭐냐면 국적 변경일이에요. 요 국적 변경일부터 6월 이내 부동산 소지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 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 뭐냐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요약집을 딱 봐요. 이렇게 보고 딱 요약집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요약집이 이제 눈에서 읽혀야 돼요. 읽혀져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요약집을 보니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외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신고에 관한 거였고, 자, 요 허가예요. 자, 이 허가는 무척 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거나 허가가 되는 게 아니고 요 허가 대상은 몇 개만 허가 대상이냐면 4개만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느냐면 이걸 갖다가 군문생야 이렇게 외워요. 이 군문생야라고만 외우면 돼요. 자, 이 군은 무조건 뭐냐면 이게 군사예요. 문은 뭐냐면 문화재. 요거는 생태 경관. 요거는 야생 생물. 이렇게 돼요. 요거는 요 허가 대상이면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이유 이하를 막는 이거는 무조건 뭐냐면 이게 무효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오면 유동적 무효라는 단어가 있는데 외국인 등의 부동산의 허가 대상에 있어서는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가 없어요. 그냥 이건 이유를 막론하고 이건 무조건 뭐냐면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되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 벌금, 여기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벌금. 다음 주에 토지 거래 허가를 내서 위반을 하면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그렇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고 이를 위반하면 뭐가 되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허가는 우리가 여기 날짜가 허가나 불허가를 며칠 안에 요게 15일 안에 돼. 자,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15일이 아니에요. 토지 거래 허가도 마찬가지로 15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문이 어디에 있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며칠이냐면 15일.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그 15일이라는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니까 4번에 뭐가 냐면 이게 상호주의라는 얘기가 나와요. 상호주의. 자, 이 상호주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호주의는 이해가 돼요. 자, 외국이 우리나라의 출입국을 막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오게 해야 돼, 막아야 돼. 이게 상호주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이 우리나라 땅 사게 하면 우리도 사게 하고 너들이 못 사게 하면 우리도 못 사게 하고. 이게 상호주의. 이거는 세계화 시대에서 누구나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5번에 가보니까 5번 신고 및 허가 내용의 제출이에요. 자, 방갈로 1번에 가보면 신고 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 내용을 제출을 해야 돼요. 이 허가 신고 내용을. 자, 그리고 나서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신고 및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장한테 제출을 해야 돼. 자,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누구한테 이거를 갖다가 신고나 허가를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국은 누구냐면 이게 신고관청이에요. 자, 신고관청은 예를 들어서 남구청장, 동구청장, 그 다음에 울주군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돼?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돼? 책 보고.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 여기에 있는 남구청장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시도지사한테 해야지. 그럼 울산은 누구한테요? 울산광역시장. 자, 요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우리 나와 있어요? 자,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뭐라 해서 1개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느낌을 한번 보자는 거야. 자, 근데 시도지사는 요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장. 자, 근데 여기 있는 시도지사와 여기 있는 국장은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여기 뭐냐면 여기 1개월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단어가 하나가 나와 있느냐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누가 나와 있어요? 특별자치시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 그렇죠.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일까요? 시도지사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특별자치시장은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야? 급이 뭐냐면 야들은 같은 급이라고. 여기에서 급이 누구라고? 여기 있는 특별자치시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제주도지사는 어디에 들어가? 도지사. 그러니까 여기는 세종시장은 여러분들이 세종시는 너무 행정체계가 어려워요. 여기 요 밑에 바로 뭐가 나오냐? 바로 동이 나와요. 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이거 참고 삼아서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옆으로 가는데 제가 세종시에 수업을 하러 가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도대체 등록관청이 누굴까? 동장이야, 거기는. 아, 그 시험에, 큰일 나. 이거 참 헷갈려서. 동장 이름으로 나간다니까?
아니, 그니까 그 세종시만 그렇다고, 세종시만. 세종시는 구가 없어요.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누구 거냐면 시도지사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방갈로 1번에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뭐 직접 국장한테 어떻게 해요? 제출을 해. 그럼 여기에서 관습 이런 야가 다 해요. 이런 야가 다 해요. 왜? 여기는 지금 구청장이에요. 구가 없어요. 동 다음에 바로 구라니까. 동 다음에 바로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가서 국장한테 가는데 특별자치시장은 여기는 시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가 직접 해서 어디로 가요? 한테 직접 가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왜 어려운지 우리가 통상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세종시만 이게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장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중간에 있는 시도의사는 다치요? 기분 나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만 똑똑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게 머릿속에 이건 그냥 집에 가서 책을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걸 이해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뭐 중요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되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걸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건 그냥 외우셔서 안 돼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자, 3번 문제, 3번 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 가장 틀린 것은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에 해당된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글자가 보여?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2번 아이고, 제가 요 문장을 보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빠져먹었는데, 먼저 문제를 풀어갖고, 괜히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옆으로 가버렸다. 자, 여기서 우리 글자를 하나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에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우리 다음 주에 배우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아까 이 다른 법률과 관계가 요게 신고가 신고고 허가가 허가란 말이에요. 요 말이에요. 자, 요거 2번 지문으로 갈게요. 2번 지문.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특례에 따른 별도의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틀린 답이 몇 번의 뜻이냐면 2번이라는 뜻이에요. 자, 3번 가볼게요.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아님을 허가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 여기에 왜 토지 거래 허가가 아니라고 했냐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또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 말을 이제 아예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요. 이걸 위반하면 뭐가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4번. 외국인이 뭐로? 경매. 그러면 경매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게 뭐를 알아야면 계약인지 계속보인지 알아야 돼. 이거 뭐에 관련되는 거예요? 계약외. 자, 그래서 외국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자, 계약이는 뭐냐면 매매와 증여와 교환이에요. 자, 이게 계약에 의하여 국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계약 체결부터 며칠? 60일.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에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뭐까지 공부를 했냐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도가 나가고, 자, 다음 주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요 문제 갖고 오셔야 돼요. 그죠? 네. 자,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원장님한테 즉 학원에 결제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해서 여러분에게 책이 한 권 더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그게 제가 같이 올 줄 알았는데 같이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문자가 왔어. 오늘 발송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나눠주는 그 문제집에 문제가 445문제나 있어. 그거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본서 아예 안 볼 거예요. 뭐만 갖고 수업하냐면 요약집만 갖고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책 2권만 들고 오면 돼요. 그렇죠? 자, 오늘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